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인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김송기님, 매일 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지하철에서 유튜브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듣고 계시다고 했고요. 네. 진빠삐용님은 모닝커피 한 잔으로 시선 집중 시청하기. 부산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이번 비로 가뭄도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 남겨주셨는데 어쩔시공님도 공기가 비 먹은 촉촉한 아침입니다. 가뭄의 단비라 반갑기는 한데 너무 찔끔이네요. 그래도 그러게. 이게 어딥니까? 나중에 한 번에 쏟아붓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반가운 비죠? 이런 걸 단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서울은 너무 조금 내리던데. 네, 가뭄 있는 곳에만 조금 더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고요. 예. 야린님이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입니다라고 웃음 표시해 주셨는데. 어디 사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지역이 궁금해서 예.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희숙님은 빵빵 터집니다. 뭐가 터질까요? 타이어 펑크 났나요? 왜요? 와, 제 입이 진짜 이희숙님이 남겨주신 빵빵 터집니다의 주인공들은 꽃입니다. 꽃. 아이, 꽃들이 빵빵 터집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빵빵이 안 맞잖아 이러면. 네? 그죠? 아, 꽃망울이 빵빵 터진다고요. 뿅이라고 해야지 뿅.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타이어는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TK님이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오. 여기 프랑스에도 나라가 시끄러운데. 거기 엄청 시끄럽던데 연금 네. 때문에. 아, 근데 한국을 좀 걱정해주고 계시고요. 예. 매일 밤 시선 집중을 들으며 잠이 들고 일어나면 잠든 순간부터 끊긴 부분을 다시 듣는 팬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TK님. 아, 자장가군요 저희가. 아, 그렇죠. 한참 생각했네요. 뭘 고민을 해요 도대체? 자장가기는 한데 어쨌든 잠이 들고 일어나면 또 잠든 순간부터 끊긴 부분을 다시 들으신다고 하니까 네. 네, 정말 찐팬이신 것 같습니다. TK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프랑스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계 인사들을 만난 후에 일본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그런 점이 부럽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를 만난 뒤에 참모에게 이같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 당초에는 부끄럽다라고 했다는 전언이 보도가 돼서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일본의 초당적인 대처가 부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게요. 일본은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싸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니까 초당적으로 협력한 거다. 어떤 말씀이냐? 일본이 믿지는 거 하나 없는 오히려 선물 보따리를 받은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파가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초당적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숟가락 얹는 게 정치적으로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정치 문화, 일본 야당의 정치적 태도 이런 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멍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17일 이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할 당시 일본 측이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촬영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막아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 기사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멍게라는 단어는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멍게라는 단어가 안 나왔으면 수산물이라는 단어는 나왔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라는 단어는 혹시 나왔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묻는지는 다들 아시지요?
네, 뭐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나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 논의는 없었더라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방적인 거론도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논의냐 거론이냐 이런 말 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논의는 없었다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또 논의라고 하는 말에 지금 집중하라는 것도 기술 아닌가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수산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도 명확한 답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담장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담장요? 네. 한일 두 집안이 담 없이 잘 살다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담을 쌓은 거다. 잘 지낼 일인데 좀 창피스럽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거 맞죠.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누가 갈등을 유발했는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 문제지. 한일 간에 갈등이 없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네. 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솜님님이 일본 여야 초당 쪽 협력 부럽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 거를 정말 모르시나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 주셨고요. 네. 토토로님은 부모님들이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그 말을 듣는 자식들 좀 마음 상하는데 이런 촌철 남겨주셨고 네. 나미님은 우리 야당은 만나지를 잘 않으시잖아요 라는 의견도 좀 보내주셨네요. 그 지적도 따끔한데요. 네.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에 대한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죠. 네, 뭐 공식 행사장에서 지나가면서 악수하시거나 이런 네. 건 좀 있었지만 네. 어쨌든 두 분이 마주 앉은 건 별로 없었죠. 초당적 협력의 기초를 놓았느냐를 그럼 또 질문으로 던지겠습니다. 네, 나미님은 그거를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림 H님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얘기는 좀 그만 듣고 싶고요. 대변인이나 익명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익명 맞죠? 실명. 네, 실명 죄송합니다. 네. 잠이 덜 깨서 죄송합니다. 네. 네, 관계자가 말을 하니 자꾸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라는 아.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 역장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관련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서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모두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유족들이 최근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아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 문제가 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문답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제출됐고 확인했죠, 경찰이.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그 많은 450건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의 그런 이 우려가 있는 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이 참사 생존자 중 한 분께서는 이 거래 내역 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뭔가 나에 대해서도 마약과 관련된 이런 수사하는 거 아닌가, 참 정말 이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이 경찰과 검찰 2차 가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그러면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어쨌든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굉장히 좀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생존자는 살아 돌아온 것도 죄스러운데 범죄자로 취급당한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거 유족들 가슴 정말 후벼 파는 거 아닙니까? 뭐 당근이죠, 그거요. 그래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저렇게 정무적 발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잘 들어야 하는데 윤익은 청장은 일정 부분만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이 뭐겠습니까? 조금 전 문답에서 드러나 있는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어제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2건의 영장 범위 밖 자료를 회신해 준 사실이 있으나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입출금 내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는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도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인 거죠.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잡듯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주장 같은데 그럼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등등에 대한 높은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잡듯 했는지를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초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레나 님이 세상에나 이게 바로 2차 가해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길만 님도 해도 너무하네요 라고 해주셨고 쇼콜레이드 님은 이게 어제 제일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네. 라는 평가를 남겨주셨어요. 정말 좀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의 나무꾼 정신에 입각해서 후속 보도 하나 전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유족 등에게 막말을 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기억하시죠? 아유, 기억하죠. 네. 김민아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모욕 혐의 등등으로 고소 고발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수사한 끝에 모욕 혐의가 있다고 봐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 같은 경우는 요건이 복잡해서 적용하지 않고 모욕죄만 적용했다고 하는 건데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속도인 것 같은데 검찰한테 이제 넘어갔으니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시간 질질 끌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SNS에 올렸던 내용이니까 뭐 증거를 인멸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이거 또 그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 결론에 따라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버렸던 창원시 의회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되냐면요. 창원시 의회가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것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어느새 그 기한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의 속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시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부터 만나보시죠.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참할 경우에는 서면 의견서를 실명의 표시해서 내달라 뭐 이런 통지문 때문에 찬성해달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뭐 일부 당무위원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던데 당무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성남FC 등등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러자 민주당이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되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으면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예외를 적용한다. 이런 당헌 80조에 따라서 당무위원회를 연 거고 총 80명의 당무위원 가운데 30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39명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반대는 없었다. 이런 결과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결과를 조금 전에 들으신 오디오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뭐 이미 예상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 같은데요. 기소 당일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소와 당무위 개최까지 시간이 벌려지면 그 틈에서 또다시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염두에 둔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되면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이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결정할까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 예상대로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앞길에서 이정표가 어디일까, 분기점이 어디일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소도 아닌 결국은 법원 판결 아니겠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조금 이정표가 될 거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길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기소된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내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다만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를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별건이 아니라 김문기 전 처장을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 기소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장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그 당무위와 관련해서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가 불참한 당무위원들에게 서면 의견서를 받는데 실명을 표시해서 받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당무위원들을 압박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네. 제가 이건 몰라서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한번 의아해서 잠시 후 조홍천 의원과 인터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당무위원이 이게 그 자기 실명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게 유효한 겁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이 어떤 뭐냐면 대신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오히려 거꾸로 있는 거 아닌가요? 짚어봐야 되겠네요. 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당무위가 열렸으면 결정을 할 때도 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하죠? 보통 이제 불참 위임장이라고 하는 걸 써주거나 네.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자기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당무위원들에 대한 압박용이 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홍천 의원님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을 한번 들어보죠. 잠시 후 한번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 박정하, 유이동, 이태규, 최형두 의원이 지난 17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 대국민 서약을 제안하는 친전을 발송을 했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서약서에는 어제 기준으로 한 의원 40-50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논의를 거쳐서 국회 결의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압박용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보도를 하던데 네.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그거 민주당 압박용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압박용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근데 시점을 한번 좀 눈여겨보죠. 그러면 대장동 건에 대해서 어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 다른 구속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쌍방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냐?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냐? 이거는 좀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죠. 너무나 관성적인 분석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히려 근접한 계기를 찾자면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인 게 뭡니까? 전원위원회 아닙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부수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지금 따라붙고 있냐면 의원 특권 폐지 이야기가 지금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정개특위에서 법안 만들어서 처리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의원 특권 폐지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염두에 둔 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하고 그걸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건 한번 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원 특권 폐지 얘기는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돼가지고 뭔가가 제도화되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로 불체포 특권 폐지가 포함이 되는 거냐 이 문제인데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권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법을 그러니까 손질을 해가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지 없애버리는 어떤 묘안이 나올 수 있는 건지도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거냐 이걸 좀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고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짚었잖아요. 하영재 의원 네.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이 다음 주에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거에 앞둬서 같이 가는 식으로 약간 뭐 우리는 이렇게까지 특권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움직임 17일에 있었잖아요. 17일에 하영재 의원이 그때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 의원들이?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맞물리겠죠.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